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은 눌렀다면 원전 쪽은 또 올려주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원전을 많이 가동하자라는 행정명령 자체에 관한 기대감들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원전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태양광과 반대되는 그런 네.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어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하는 부분은 어떤 이 어떤 탄소나 제로 탄소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금 경쟁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전 세계 본다고 하더라도 원전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자로의 87%가 거의 이제 러시아와 중국 쪽에 설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마디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의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훨씬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전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원자로 승인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이제 해결력에 대한 공급망 강화까지도 지금 내용이 좀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전 쪽에서의 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2050년까지 지금 현재 4배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중을 높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근데 이 원전이라는 부분이 그 바로 뚝딱뚝딱 건설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50년까지 4배 수준으로 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은 좀 클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강한 포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전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환경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은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하지만 결국은 원전에 대한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계속되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트럼프의 행정명령 자체가 만약에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 기업들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업별로는 우리가 어떤 모멘텀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업장님? 일단은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죠. 정말 가장 큰 그러니까 설계, 보조기기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종합적인 다른 이제 원전 기업들의 어떤 섹터와 본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좀 활발하게 지금 거론되는 게 바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원전 공급사인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협력하면서 동유럽 쪽, 캐나다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종합적인 원자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 관점으로 많이 지금 시장에서 좀 좋게 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쪽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화력이나 이쪽에서의 보일러에 대한 쪽에서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게 BHI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은 다른 어떤 발전보다도 정비나 이쪽에서의 그 중요도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기술이나 좀 이런 기업들도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이제 언급된 기업이긴 하지만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그리고 정비 쪽에 해당하는 한전기술까지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수혜처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정권마다 원전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게 또 하나의 우려감으로 제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는 좀 리스크는 없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여기서 또 이제 또 정치 해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살짝만 네. 근데 이제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이 조기 확정되면서 약간 정치적인 처음에는 이제 테마로서 좀 시장에서 많이 불어졌던 상황인데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적인 원전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양당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이재명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김 후보의 양당에서의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쪽에서는 원전이라는 부분보다도 태양광과 풍력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의 원전은 지금 현재 비중 60%까지 늘린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전 전력 쪽에서 30%좀 이상인데 60%까지 늘린다라는 지금 공약을 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원전과 뭐 관련된 등락폭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 왜 드렸냐면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영향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이 정치적인 이슈로 좀 접근하는 부분은 좀 힘들고 산업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